안녕하세요, 닥터공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그드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제품 다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여기 있는 게 개양거 D23 마그드릴의 개성거 마그드릴 스탠드입니다. 또 이쪽에 있는 게 일본 제품 니토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브로치카타 악마의 발톱이라고 하죠. 악마의 발톱을 물려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마그드릴입니다. 일반 드릴에다가 홀카타를 물리면 넓은 구멍을 뚫을 수 있는데, 그런데 굳이 마그드릴을 사용을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그드릴만의 장점이 있거든요. 두 제품 보시면 밑에 이 까만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자석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면 자석이 된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핸드드릴로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이렇게 축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의 피로도가 상당하죠. 축이 흔들리게 되면 정확한 구멍을 뚫지 못하고 구멍이 삐딱하거나 아니면 구멍이 크게 뚫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선반이나 탁상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기도 하죠. 그런데 그 탁상 드릴과 선반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빔이나 철판을 가공하여 볼팅 작업하는 그런 공정들 있죠. 다리에 볼트가 있어서 볼트가 촘촘히 박혀져 있는 구조물들이 있어요. 육교도 그렇고 구멍을 정확하게 뚫지 않으면 이 나사가 조여지기 힘들거든요. 삐딱하지 않고 정확한 치수의 구멍을 뚫을 때 마그드릴을 사용합니다. 개양 D23과 이거 니토코 WOJ 3200 같은 경우는 날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 날 종류와 또 날을 구멍을 뚫을 때 어떤 작업이 있는지 거기에 관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하나씩 시작을 해볼까요? D23 드릴 같은 경우는 무게가 6.2kg이며 회전 RPM이 500입니다.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23mm까지 구멍을 뚫을 수 있는데요. 드릴척 있죠? 자, 이렇게 드릴척을 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테이퍼 드릴이라고 하죠. 자, 이런 드릴을 이용을 하면 23mm까지 뚫을 수 있는데, 저처럼 드릴척을 구매를 할 경우 1.5에서 23mm까지 구멍을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이퍼 드릴에 대한 규격은 나중에 따로 언급한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23 드릴 같은 경우는 생과계로 용도가 다양하죠. 다양한 믹서기와 결합해서 페인트와 시멘트, 우레탄 페인트도 이렇게 섞는 용으로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구멍을 뚫는 용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마그네틱 베이스예요.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지만 자, 이걸 오늘 놓으면 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석이 작동을 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전자석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구멍이 정확하게 뚫을 수 있습니다. 전자석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죠. 조금 이따가 니토코를 보여드릴 건데 니토코에 비해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용수에서 나오는 마그드릴 스탠드 같은 경우도 전자석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제가 이 제품을 한 6, 7년 전에 샀는데 D23 같은 경우는 23만원, 그 다음에 이 마그네틱 베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5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두 제품을 결합을 했을 때 무게가 대략 한 30kg가 넘거든요. 이렇게 움직여서 수직으로 구멍을 뚫는 데는 용이하지만 이거를 수평으로 구멍 뚫기는 무게 자체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고정을 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제품으로 한번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그드릴로 구멍을 뚫을 때는 전자석을 먼저 켜고요. 그럼 이게 드릴이 고정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자,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잡습니다. 자, 이걸로 잠가줍니다. 그러면 드릴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자,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때 이제 구멍을 뚫어주는데, 구멍을 뚫는 도중에 이렇게 태핑류를 이렇게 뿌려주면 훨씬 더 구멍이 부드럽게 뚫리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뚫고자 하는 파이수 전체를 구멍을 뚫죠. 구멍을 뚫을 때 이런 모양의 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구멍을 뚫고자 하는 사이즈만큼 이 철판을 전체를 깎다 보니까 아무래도 능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작업 시간이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테이퍼 드릴이나 일반 드릴이 브로치 커터, 그러니까 악마의 발톱을 브로치 커터라고 하죠. 브로치 커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니또 WOJ3200입니다. 이 제품 무게는 13kg예요. 이 드릴 부위하고 이 전자석 부위 다 합쳐서 13kg니까 이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죠. 그래서 이게 수직 운동으로 이렇게 구멍 뚫는 것도 가능하지만 수평으로도 전자석이 붙거든요. 수평으로 구멍을 뚫을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전자석이 보기에도 좀 조그매 보이지만 저 최대 자력이 9000N이거든요. 웬만큼 힘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떨어질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부하 시 이 표시창이 빨간색으로 불이 켜지거든요. 드릴이 부하를 먹었다 해서 구멍을 뚫을 때 누르는 힘을 조금 적게 해주면 이 하이브로치인데 이런 날이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이브로치, 브로치카타 이런 종류의 날들은 홀카타하고 비슷하게 구멍을 뚫을 수 있는데 32mm까지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철판 두께가 50mm가 되더라도 구멍을 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마의 발톱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이브로치 카타나 악마의 발톱, 브로치 카타가 좋다고 할지라도 날 부분이 과도하게 열이 발생하면 날 수명은 훨씬 줄어듭니다. 한 1.5mm부터 18mm까지는 저 같은 경우는 D23으로 구멍을 뚫고요. 구멍을 뚫어야 될 치수가 18mm 이상일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니또코 마그드릴을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효율에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6, 7년 전에 이걸 샀었을 때도 구입 비용이 168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빠른 천공 작업으로 인해 일의 능률이 비교가 안 되는 점이고, 그래서 이동이 편하고 수평, 수직 작업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제품의 단점은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비싼 가격과 유지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여기 하이브로치 카타 같은 경우도 가격이 한 6만원 정도 해요. 브로치 카타 악마의 발톱 가격은 초경 제품이 9만원 하죠. 물론 절산력이 떨어질 경우에 두세 번 연마를 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가격이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제가 지인한테 이거 한번 드릴 빌려줬다가 과거한지 모르고 계속 사용하다가 이 드릴이 한번 모터가 탄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수리비로만 40만원 지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기계값이 비싸니까 수리비가 비싼 것도 이해해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결사규가 일로 나오거든요. 전자석을 켜고 모터를 키면 모터가 돌아가죠. 하지만 전자석을 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터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전자석이 작동이 되어야만 이 드릴을 구멍을 뚫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자석을 작동을 해보면 꿈쩍도 안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을 뚫었을 때, 자, 칩이 이렇게 뭉쳐있죠? 보시면 이런 형태로 구멍이 뚫렸어요. 자, 구멍 뚫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어져 있죠? 금방 뚫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뚫어볼게요.
구멍을 엄청 빨리 뚫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 녀석은 단순하게 구멍만 뚫을 수 있어요. 뭐 D23처럼 믹서기랑 섞어서 쓸 수 있다던가 뭐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니토코 WJ3200으로 구멍을 뚫은 거고요. 자, 이게 개양 D23으로 구멍을 뚫은 겁니다. 이 칩의 형태만으로 구멍이 뚫리는 속도나 그 힘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자, 니토코 드릴 엄청나죠? 이 마그 드릴이 괜히 마그 드릴 하는 게 아니구나 하시는 걸 아셨을 겁니다. 이게 스탠드 형식으로 내가 이렇게 레바를 내려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도 좋고 빠른 시간 안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도 유선이죠. 그러니까 전기를 꽂아야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 마그 드릴이 니토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대만산 제품도 나오고 제품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대만산도 써보고 니토 것도 써봤는데 힘의 차이와 내구성의 차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대만산이 이 똑같은 능력의 기계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가격이. 하지만 내구성이나 작업 속도 면에서 니토께 훨씬 더 우월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저는 아직도 니토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니토 드릴도 유선이죠. 그러니까 전기선이 있어야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런 기능을 하는 무선 제품이 나왔죠. 그러니까 배터리로만 사용할 수 있는 마그 드릴이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미로키 마그 드릴을 제가 직접 구매가 아니라 빌려서 한번 사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또 한번 사용을 해보고 괜찮은지 확인을 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가예요. 한번 빌려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정직한 리뷰, 또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구와 흔히 볼 수 없는 공구 다 같이 아우르는 리뷰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